어, 제가 그 하나의 회전축에 다중 프로펠러를 연결해서 드론이나 잠수함에서 사용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는 그 컴퓨터에 있는 쿨링팬을 뭐 2개나 3개의 하나의 회전축에 달아가지고 냉각시키는 데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뭐 각종 기계 부분, 에이사 레이더에도 공냉식과 순냉식을 같이 사용해서 순행식이면 그것이 냉매가 됐든 물이 됐든 간에 어떤 기계가 돼서 하나의 그 충분한 양의 냉매를 가지고 하나의 그 관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2개나 3개나 이렇게 들어와서 빨리 회전시켜주고 보다 많은 양의 냉매를 빨리 회전시켜주는 방법으로 한다고. 그래서 이 공냉식과 순냉식을 같이 사용하고, 펜을 통해서 할 때는 금속 펜이나 또는 플라스틱 펜, 어떤 종류의 펜을 가지고 2개나 3개 정도를 동시에 돌려주면 훨씬 더 강하게 냉각이 됩니다. 냉각할 때는 또 에어컨 식으로 해가지고 에어컨 증발기를 이렇게 둬서 에어컨 증발기 식으로 냉각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증발기를 이제 원형 코일 식으로 집에 있는 보일러 식으로 이렇게 들어갔다 다시 나왔다 이런 식으로 서로 굵기가 틀린 증발기를 두고, 거기 냉각을 시켜줄 때 보통 일반은 저기 응축기가 필요하지만 응축 필요 없이 냉매를 먼저 압축을 통해서 압축시켜주고, 거기 금속관을 통과한다 그랬죠. 이게 금속관을, 그 냉매가 들어있는 금속관, 그 차가운 물이 될 수도 있고 차가운 냉매일 수도 있습니다. 차가운 냉매를 통해서 금속관, 그러니까 냉매가 지나가는 것을 고온고압이 된 냉매를 식혀주는 응축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위에 또 하나의 그 냉매가 지나가는 그 위에 다시 냉매를 해준 냉매관을 또 하나 들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증발기로 들어가는 냉매는 이 관을 통과하는 거죠. 냉매가 들어있거나 물이 됐든 뭐가 됐든 차갑게 식혀준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지나갑니다. 히터기로 했을 때는, 증발기로 들어가는 히터기는 응축기가 필요가 없는 거로, 히터기로 했을 때는 이렇게 이런 그쪽에 증발기로 들어가는 금속관 위에 다시 금속관을 덮어서 이게 코일, 그리고 히터 코일을 달아가지고 뜨겁게 해서 그걸 증발기로 들어가고요. 증발기 숫자 원형으로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옆으로 이렇게 배치해도 되고 이렇게 앞으로 배치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회사에서 디자인이기 때문에 하나 원형 코일을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 이런 식으로 다시 나오면 되니까요. 냉매양을 좀 충분히 해가지고 이것을 5개로 해서 표면적을 넓혀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다시 넣으라고 이런 식으로 여기가 원형 코일 식으로 이렇게 5개가 딱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표면적을 넓혀갖고 빨리 식혀주는 이런 방법이 동원되겠습니다. 그런 식의 이제 증발기를 사용하시면 제 방식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원형 코일식으로 들어오는 거. 제가 이걸 물을 데울 때도 보면 돼지꼬리 이렇게 땡땡땡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물 데우잖아요. 그것을 상중하로 해서 동시에 데운다. 이것을 5개에서 10개까지 회사별로 크기별로 이렇게 돼지꼬리 땡땡의 방식으로 물을 끓여주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개에서 10개, 100개까지도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걸 하나, 둘, 셋, 넷, 다섯, 물량이 많을수록 하나, 둘, 셋, 넷, 5개 옆으로 쭉 배치해가지고 한꺼번에 전류를 흐르게 해서 전기 히터 방식, 그러니까 그 물 끓이는 방식으로, 전도 인두기 방식이죠. 물 끓이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돼지꼬리 땡땡이 물 끓이는 방식 있잖아요. 그걸로 동시에 물을 데워주는 거예요. 이런 것이 가령 상중하다 그러면 돼지꼬리 땡땡이 방식의 상중하를 배치하는 겁니다. 떠나가서 금속 부분을 서로 다른 굵기의 금속을 배치해서 돼지꼬리 땡땡이 방식으로 해줄 수 있다.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은 그냥 그렇죠. 직선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더 나가서 꽈배기 형식으로 두면 열에 저항이 했어서 빨리 끓는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굳이 돼지꼬리 땡땡이 방식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까이 붙여서 이렇게 하면은 서로 간에 여러 전도, 서로 굵기가 틀린 금속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걸 꽈주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이렇게 맞붙어 있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열이 서로 전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도가 돼가지고 물이 빨리 끓어요. 그래서 깊이까지 돼서 뭐 보일러관이다, 온수관이다, 그러면 물 데울 때 그 방식을 사용할 수 있고요. 양식장 같은 데서도 이거 사용할 수 있어요. 양식장에나 물을 데워야 될 때 그때 이렇게 가지고 물을 데워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각종 양식장은 실내 양식장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실외 양식장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온도를 차갑게 식힌다든지 뜨겁게 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동원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차갑게 냉매를 하는 데는 서로 굵기가 틀린 금속관에 에어컨이다 그러면 공기를 데우거나 물을 차갑게 데울 때 돼지꼬리 땡땡이 방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들어갔다가 방 안에 있는 그 보일러 선 있잖아요.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표면적을 원형으로 해서 회전 속도도 빨리 높여주고 표면적을 넓혀주는 거예요. 서로 그때 서로 다른 굵기에 서로 다른 그냥 일반 관을 쓰셔도 똑같이 이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왕이면 냉기가 서로 왔다 갔다 교류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굵기의 금속관을 같이 붙여놔가지고 냉기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파동의 원리를 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히터기다 그러면 이렇게 금속을 서로 다른 굵기를 갖다 3개를 배치했다고 이론적으로 생각합시다. 그럼 그거를 서로 열기가 왔다 갔다 하는 파동의 열기가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끓습니다. 이것은 제 평균 이론 때문에 그러는데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지 원리 때문에 서로 이렇게 굵기가 틀린 금속을 배치해 놓으면 서로 열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전파가 왔다 갔다 하듯이 유선, 구리선 안에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이렇게 배치해 놓으면 그 안에서도 전기가 파동의 형식을, 이 파동의 형식이 왜 중요하냐면 운동 에너지, 구동 에너지가 커집니다. 모터에도 이런 식으로 배치되고요. 그럼 굉장히 바퀴를, 자동차 바퀴다 또는 드론의 드론의 프로펠러다 엄청나게 빠르게 돌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파동 에너지로 그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이것이 물을 끓일 때도 빨리 끓게 되고 열기는 열기대로 서로 간에 굵기가 틀린 금속관을 금속이다 그러면 그걸 서로 교류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에너지가 나타난다는 거죠. 같은 전기 대비해서 방식 자체가. 그리고 증발기다 그러면 서로 굵기가 틀린 금속관을 냉매가 지나가게 되면 서로 간의 그 냉기도 교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냉각이 됩니다. 이 부분이 특허 부분이고 지적재산권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구리선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배치해 놓으면 3개, 2개, 3개, 5개, 10개, 100개 산업용, 군사용이라면 더 많겠죠. 이렇게 왔다 갔다 파동 에너지가 되어서 A사라이더에도 이것을 쓰거나 드론 이렇게 프로펠러 돌릴 때도 이 전기선을 쓰면 굉장히 강력한 전기선이 됩니다. 그 전기선을 갖다 다시 한 개의 전기선이다 그러면 3개로 분할하거나 4개나 5개나 상관없어요. 2개나 분할해 가지고 다시 하나로 합쳐주는 이런 전기선의 원리, 좀 더 굵은 전기선으로 합쳐지겠죠. 그것은 굉장히 강한 파워를 나타내는 전기선이다. 이것도 제 구조에 해당한다. 또는 얇은 전기선에서 보다 두꺼운 전기선을 이렇게 서로 이종이죠. 두께가 틀린 전기선을 같이 붙어 있는 이런 전기선, 이런 종류의 전기선. 이것도 제품화돼 가지고 기계 원리에 탑재가 된다면, 그렇죠. 이것도 제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것도 두꺼운 전기선으로 전기가 축적되는 중간 저장소, 에너지를 축적하는 원리를 담고 있는 전기선이다. 이것도 전기선 특허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로 굵기가 틀린 전기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모든 구동할 때는 반드시 이것이 있다. 특히 군사용이나 산업용 기계를 크게 돌리거나 로봇 같은 거 움직일 때도 자동차, 전기 자동차다, 프로펠러가 들어가는 일체 잠수함이라든지 아니면 드론이라든지 모든 종류의 이런 식으로 기계가 구동하는 부분에 이 전선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틀립니다. 완전히 파워가 틀려지게 똑같은 전기에 비해서 그렇죠. 그 방식을 틀리게 함으로써 파동 에너지, 파동의 형태로서 운동 에너지를 바꿔줌으로써 굉장히 파워풀한 구동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이제 각종 가정용 그 전기선, 가정 냉장고다, 아니면 세탁기다, TV다. 그러면 그다음에 진공청소기,
뭐 등등등.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정용에도 다 이것이 다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폰 안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스마트폰 안에도 그 원리를 따라서 들어가면 반도체 안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기판 안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 기술 구조를 침해하고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되겠다. 하나의 기계적인 원리가 모든 산업 분야에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전기이사는 안 들어간 데 있나요? 없죠.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광섬유도 이런 식으로 서로 굵기가 틀린 광섬유를 배치해 놓으면 완전히 틀려집니다. 그 다음에 광섬유 서로 입자 굵기가 틀린 광섬유를 광섬유 판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 안을 입자 자체를 입자 굵기가 틀린 광섬유를 이렇게 광섬유 이렇게 배치해가지고 판으로 만드는 그 안에서도 이 파동 에너지가 흐르게 되고 정보적인 저장이 엄청나게 빨라지게 됩니다. 이런 방식의 광섬유 판을 만들거나 해서 정보 저장에 사용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광섬유 어떤 선도 이런 식으로 만들면 그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동축 케이블도 마찬가지고 이게 제 방식을 따른다는 거죠. 그다음에 전파 자체도 이렇게 무선 전파로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를 2개나 3개나 5개나 10개나 뭐 각 그렇죠. 서로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종류의 A사 레이더나 각종 모든 형태의 오키토키 방식의 뭐 스마트폰 전파 발생기를 발생해 가지고 전파를 발생하고 이렇게 수신하고 이런 구조를 가진 이렇게 스마트폰이 나오게 되면은 스마트폰이나 그런 식으로 발생하게 되면 그것은 제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뭐 그 주파수를 10개, 20개 만들 수도 있고요. 스마트폰 자체에서 워키토키 방식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멀리 갑니다. 서로 묶어놨을 때 파동식으로 이렇게 움직여줍니다. 전기선 자체를 이제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고 서로 굵기가 틀린 전기선이 들어가야 되고 구리선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야지 이렇게 왔다 갔다 교류하면서 파동 에너지가 파동 전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 강력한 구동이 가능하다. 멀리 갑니다. 전파도 가령 3개의 전파를 이렇게 놨다 그러면 하나, 둘, 3개라고 이렇게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를 배치해 놓으면 그렇죠. 서로 간에 영향을 주면서 하나의 파동을 가깝게 붙여놓은 하나의 파동을 합쳐서 나갈 수도 있고요. 3개 하나의 파동 하나에다가 나중에 2개가 바로 옆에다 붙여서 나가면 그렇죠. 교류를 하면서 서로 이렇게 부목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약간 떨어져서 3개의 전파를 이렇게 해주면 거리를 이렇게 굉장히 멀리 간다는 거죠. 강력하게 훨씬 더 긴 거리를 갑니다. 그래서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를 이렇게 배치해 주는 것은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평균의 원리를 따라서 파동 에너지를 만들어서 멀리까지 보낼 수 있는 하나의 방식, 지적재산권과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유선이 됐든 무선이 됐든 광섬유가 됐든 동축 케이블이 됐든 전기선이 됐든 모든 게 다 그렇다는 거죠. 어떤 히터 방식의 금속을 굵기가 틀린 금속을 이렇게 해놓든 그것도 이제 또 금속 배터리다 그러면 서로 굵기가 틀린 금속을 이렇게 결합해 놓으면 알루미늄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배치해 놓으면 그 안에서 전기가 흐른다는 거죠. 그러면 금속 자체를 만들 때 입자 굵기가 틀린 금속을 만들 때부터 그렇게 소재를 만들어 버리면 그 안에서 전기선이 되는 거죠. 왔다 갔다 서로 교류하면서 전기가 그 안에 가두어지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배터리 팩처럼 해가지고 절연체를 가두어 놓으면 그것이 이제 배터리가 되는 거죠. 슈퍼 콘덴서가 되면서 배터리가 되는 그런 구조. 이걸 가지고 이제 다른 동영상 보시면 슈퍼 다이오드도 만들고 트랜지스터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한 개에서 이 배터리 팩을 한 개가 아니라 100개, 1000개, 10,000개 이렇게 얼마든지 확장이 가능하다는 점. 그 안에서 도선을 연결해 주기만 하면 된다는 것.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그 평균의 원리를 따라서 서로 이렇게 굵기가 틀린 또는 두께가 틀린 또는 크기가 틀린 크기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태양전지판 만들 때도 제가 얇은 거 먼저 금속판이다 그러면 얇은 게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에 중간 대중서라고 합시다. 그럼 3개를 이렇게 해놓는다 그러면 그 안에 전기가 흐른다는 거죠. 그거를 살짝 이렇게 전기를 걸어주면 태양빛이 이렇게 방송국 이렇게 비춰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배우들 비춰주는 그런 식으로 해갖고 빛을 모아주면 빛이 그 안에서 흡수가 돼가지고 유도가 됩니다. 이것은 이게 제가 전리층의 역할을 우리 각 별에 있는 전리층 있죠. 전기 있잖아요.
그것이 태양빛을 유도하는 장치다. 원래 태양빛이 우주 전체에 가득해야 되는데 왜 별에만 그것이 되는가? 그것이 바로 전리층 자체가 태양빛을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태양전지를 사용할 때 이런 금속판을 가지고 서로 두께가 틀린 대중소다 그러면 얇은 판이 앞으로 가고요. 태양빛을 받는 부분이. 그러면 이쪽 부분에 이게 슈퍼 다이오드 원리거든요. 다른 동영상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슈퍼 다이오드 원리는 이런 얇은 판으로도 가능해요. 대중소다 그러면 이렇게 굵기가 얇은 판, 그 다음 중간, 그 다음 이렇게 이쪽으로 반쪽 방향으로 흐른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태양전지를 사용하고, 이 금속판 자체를 서로 굵기가 틀린, 입자 굵기가 틀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태양전지가 된다는 것을, 이게 살짝 전기 걸어 놓으면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전기가 흘러서 태양빛이 전기화 됩니다. 이해가 가시죠? 왜 그러냐면 태양빛 자체가 일종의 빛이 전기로 바꿔지고 전기가 빛으로 바꿔지는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같은 동질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태양빛 자체가 이제 그 파동이기 때문에 이 파동 방식으로 전기를 걸어 놓으면, 그렇죠. 전기 흐르는 도선은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한쪽 전기 살짝 걸어주면 빛이 이쪽으로 끌어들여오면서 전기로 전환되는 율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을 태양전지판은 뭐 한 개가 아니라 수없이도 만들어 놓을 수도 있겠죠. 예. 그런 방식도 되고, 아니면 뭐 돋보기 방식으로, 돋보기 제가 이렇게 얼마 전에 동영상에서 얘기했습니다만은 돋보기 방식으로 해가지고 빛을 일단 모아가지고 한 군데로 집중해야죠. 돋보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100개. 돋보기가 숫자가 많으면 좋아요. 많으면 좋고, 그것을 돋보기 대중소력급 미니 촘촘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빛을 모아주면 뚜렷이 초점이 잡히는 것도 있고 뚜렷이 초점이 잡히지 않을지라도 그 빛이 태양전지에 맺히게 되면 훨씬 더 전기로 변환되는 율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위성에서도 해도 되고 지상에서도 태양전지를 그런 방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가령 뭐 이렇게 태양열이나 태양빛을 가지고 전기로 이렇게, 이것은 태양빛으로 이제 전기로 바꿔주는 방식이고, 태양열을 돋보기 방식으로 대중소 미니 촘촘 해서 돋보기 숫자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거기 이렇게 빛을 갖다 한 곳으로 모으는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배치해 가지고 여기에 많이 있고 여기 이쪽으로 이렇게 좁혀 가지고 빛을 한쪽으로 모아주는 거죠. 판이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수많은 돋보기가 있고 빛이 한 군데로 모아진다는 거죠. 이 모아진 빛이 한 군데로 모아지게 되면은 그 안에서 열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로 데우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다시 증폭 구조가 뭐죠? 마을 이장님이 하나의 마이크로 방송하면 확성기가 3개다 그러면 3개로 증폭이 되고 다시 10개로 증폭이 되고 다시 100개로 증폭시키는 대로 만들 수 없습니까? 라고. 그렇죠. 이런 거를 이렇게 이게 돋보기라고 합시다. 그럼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이런 걸 수없이 만들어 놓을 수 있잖아요. 옆에다가 배치해가지고. 그렇죠. 방향별로 이렇게 360도 해도 되고, 태양빛에 따라서 움직임을 따라서 한꺼번에 많이 이렇게 해주면 이런 통로가 빛을 모아지는 통로 하나, 둘, 셋, 넷, 5개면 그렇죠. 훨씬 더 많은 빛이 조사가 되어서 그 열이 물을 데운다. 그러면 뜨겁게 되는 것. 이건 태양열 방식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태양열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뭐 거기다가 돌을 같은 거, 자갈 같은 걸 넣어가지고 자갈이나 금속 덩어리를 넣어가지고 물을 빨리 끓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냥 금속 자체를 서로 굵기가 틀린 금속을 거기다 아예 그냥 태양열을 빛을 받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같이 넣어주면 물 안 온수통 안에 넣어주면 그렇죠. 훨씬 더 빨리 끓습니다. 그런 방법도 응용이 되겠죠. 그런 방법이 된다. 그리고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가 다중 프로펠러를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의 회전축을 돌릴 걸 그냥 아예 이게 2개, 3개, 4개, 5개, 10개 돌리면 어떠냐라는 거죠. 드론을 이렇게 추력을 높일 때는 큰 프로펠러 돌리면
그렇죠. 그 전기선 잘라먹거나 건물에 해를 입히거나 등치가 커가지고 어디 그렇죠. 시내에는 안착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망 안에 가둬가지고 이렇게 추력을 프로펠러 하나, 둘, 셋, 넷, 다섯, 10개, 뭐 5개 이렇게 뭐 회사별로 틀릴 거 아닙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숫자를 많이 해서 추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해서 들어올리는 힘, 예, 그렇죠. 물건을 많이 들어올리기를 할 때 이런 방식의 프로펠러가 사용될 수 있다. 잠수함도 추진 구조를 그런 방식으로 물을 끌어들여 갖고 추진한다 그랬을 때 일체화된 프로펠러가 있고, 근데 이 회전축 안에 이런 프로펠러가 10개 달려 있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달려 있는 거죠. 5개에서 2개에서 10개, 뭐 100개도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옆으로 배치해 놓는다면 그렇죠. 조용히 그 잠수함이 밖에서 프로펠러 있는 구조보다 훨씬 더 빠르게 강력하게 물기를 빨아들여서 그것을 다시 내뿜으면 되니까 이게 추진 구조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뭐 열차다, 아니면 자동차다, 아니면 드론이다. 그럼 옆에다가 이 프로펠러 한 개의 회전축에 10개의 프로펠러가 돌아간다고 생각합시다. 이론적으로 5개. 그럼 옆에다 드론 옆에다 배치해 놓으면 앞으로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안 돼요. 엄청나게 빠르게 고속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프로펠러가 위로만 돌린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다. 옆으로 배치할 수도 있고, 이게 드론 밑바닥에 배치할 수도 있고, 위에다가 배치할 수도 있고, 바로 뒤에다가도 프로펠러를 옆으로 뉘어가지고 배치할 수도 있다. 또 하나는 제 특유의 구조는 드론 만들 때처럼 이 프로펠러를 사선으로 이렇게 딱 놔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다중 프로펠러를. 그렇죠. 이렇게, 비행체가 됐든 드론이 됐든 위로 올려주는 양력과 앞으로 가는 추력이 생긴다고. 제가 드론 만들 때 이 방식을 사용한다 그랬죠. 수직 이착륙을 할 때도 이것을 사방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놔주면은 밑에를 연소 방식의 수소 마산소를 태워서 한다. 그러면 연소 방식을 태워서 밑바닥을 태우지 않고도 기체를 위로 올려주는 수직 이착륙의 기술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론 만들 때도 상하, 좌우, 위, 아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소기, 그리고 연소식 방식을 해가지고 중간 저장소란 제 특유의 수소 산소다 그러면 수소 온도를 높여주고, 또는 또 하나의 수소 산소를 섞어주는 공간. 수소 산소 폭발이 쉽잖아요. 그래서 섞어주는 이 프로테이지를 회사 맘대로 프로테이지를 산소를 높일수록 폭발력이 커집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하려면 프로테이지를 낮춰서 하는 게 낫겠죠. 그건 회사 맘대로다. 무기급으로 가려면 산소 비율을 아주 높여도 된다. 뭐 원래 이게 브라운가스가 2대1인데 제가 폭발의 위험이 있어서 사용을 못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아니다, 산소를 낮추면 된다. 10대1 수소 10 산소 1, 수소 70 산소 1, 수소 25 산소 1 이런 식으로 프로테이지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으며, 무기급으로 갈 때는 수소 1 산소 1, 수소 1 산소 3, 수소 1 산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산소의 비율을 높아질수록 폭발력이 해서 무기급으로 간다. 거기다가 우라늄 액상을 섞어줘서 화력 발전을 할 수도 있고 폭발 무기로 만들어 줄 수도 있으며, 우라늄 액상은 원래 이제 핵폭탄의 원리가 높은 온도 속에서 우라늄 분말이 타는 거기 때문에 액상 분말이 타는, 그렇죠. 수소 산소를 통해서 그만큼 높은 온도를 만들어주면 폭발한다는 거죠. 무기급으로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화력 발전으로 지금의 화력 발전소 그 원자력 발전소 이 바보 같은 짓 하지 말고 그 바보 같은 짓이 아닙니까? 그냥 우라늄 그때 쓸 만큼만 우라늄 액상 펠리처럼 우라늄 액상 분말을 만들어서 수소 산소를 태워서 높은 온도를 만들고 펠리처럼 해서 우라늄 그 분말을 그렇죠. 투입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차에다가도 이런 그 화력 발전소를 우라늄 액상 분말과 수소 산소 기반의 화력 발전을 만들 수 있는데, 원자력 발전을 만드는 것 자체가 너무 바보짓 같은, 폭발의 위험이 크잖아요. 뭐하러 그렇게 연료봉을 그렇게 많이 넣느냐 이거네. 펠let처럼 쓸 만큼만 넣어라. 이 방식을 각종 그 비행체, 그렇죠. 군사용 비행체나 여객기 같은 데도 우라늄 액상 분말, 수소 산소를 이렇게 산소의 비율만 높여주면 높은 고온을 얻을 수 있고 우라늄 액상 분말이 탑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큰 폭발 위험 없이 그때 쓸 양만큼만 펠let처럼 우라늄 액상 분말을 넣어가지고 태우면 돼요. 우라늄 액상 분말은 아주 미세하게 가루처럼 해야지 타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방식을 사용하실 때 제 기술 구조와 특화 구조, 그러니까 이것을 아이디어 구조를 침해하는 그런 부분이 된다. 원자력 발전소 뭐하러 그렇게 높은 많은 연료봉을 갖고 폭발의 위험을 진짜 바보짓 같은 그런, 그냥 우라늄 분말도 타잖아요. 높은 고온만 만들면 되잖아. 그러면 수소 산소의 비율을 높여가지고 높은 고온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원자력 발전소 부분을 이제 차에다가도 싣고 가가지고 완전 연소 개념으로 가게 돼요. 높은 고온 속에서 우라늄 분말을 조금만 태워주면은 그렇죠, 강력한 화력이 나타나니까 그걸로 전기 발전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굳이 바닷물로 식혀야 될 필요도 없죠. 적은 용량만 그래서 발전할 정도 적은 용량만 그 회사별로 쓰면 되니까. 완전 연소 개념이니까 뭐 그래서 방사능의 문제가 크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원자력 발전보다는 방사능의 염려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드론 부분도 이런 연소 방식, 수소 온도를 높여주고 수소 산소를 섞어주는 연료의 온도를 높여줬을 때 굉장히 효율이 50% 이상 뛰어나다 그랬죠. 그래서 산소를 비율을 많이 높여줄수록 폭발력이 크다고. 이제 적절한 정도의 산소를 섞어주는 공간이 또 하나, 수소 산소를 섞어주는 공간이 또 하나 있고, 연료통과는 별도로 연소실 바로 옆에 하든지 뭐 어디다 하든지 수소 온도를 높여주는 공간이 있어요. 이것은 수소 자동차 할 때도, 수소를 직접 태워서 움직이는 수소 자동차 할 때도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고, 드론 구조에도 사용될 수 있다. 이 방식을 중간 조정사라고 저는 부르는데, 수소 온도를 높여주는 공간, 이 부분을 기술 구조를 사용하셨을 때 제 특허 구조를 기술 구조를 침해하는 부분이라는 걸 다시 이런 연소실을 그렇죠. 이렇게 앞에 전면에 5개나 10개, 2개, 1개, 100개도 할 수 있어요. 항공모함처럼 큰 거는 전후 좌후 이렇게 연소실을 둬가지고 간단한 구조의 연소실을 가지고 복잡한 엔진이 아니라 수소 산소 자체가 이미 공기이기 때문에 공기 흡입 장치 블레이드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드론을 만들거나 비행체를 만들었을 때 제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위아래도 놓을 수 있어 연소실을 옆으로도 배치할 수 있고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구조를 사용하실 때 제 구조를 사용하신 거예요. 우라늄 맥상 분말하고 수소산소를 같이 태워주는 이런 방식의 연소를 했을 때도 역시 제 기술 구조와 특허 구조를 침해하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뭐 혼합 연료, 브라운 가스 아니더라도 뭐 휘발유 산소가 될 수도 있고, 휘발유를 온도를 높여주는 공간, 수소 대신 휘발유로 간다 그러면 그다음 산소가 섞어주는 공간, 이거를 같이 할 수도 있고, 경유 산소, 뭐 석탄 분말 수소 산소 이렇게 가도 돼요. 석탄 분말 경유 수소 산소 이렇게 가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혼합해서 여러 가지 연료를 같이 혼합해서 사용하는 이런 방법도 제 방법에 해당한다. LNG, 도시가스나 아니면 뭐 LPG가 됐든 거기다가 수소 산소를 같이 섞어줘, 프로테이즈를 섞어주는 이런 부분들의 혼합 연료도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하나 회전축의 다중 프로펠러 이 구조는 가정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안에도 2개나 3개 정도 하나의 회전축에 쿨링팬을 둘 수도 있고, 옆에다가 또 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럴까, 작은 금속 팬을 둘 수도 있고 플라스틱 팬을 둘 수도 있어요. 그럼 옆에다가 하나보다는 2개, 3개가 더 낫겠죠, 쿨링팬이. 그러면 쿨링팬 자체를 옆에다가 추가로 하나 더 공간을 차지하지 않게 하면서도 쿨링팬을 또 둘 수 없을까요? 둘 수 있습니다. 둘 수 있습니다. 둘 수 있습니다. 일단 고속으로 빠르게 공기를 흡입하면 계곡을 지나는 것처럼 공기가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의 회전축에 한 개, 보통 지금은 쿨링팬 하나잖아요. 2개, 3개 이렇게 배치해 놓거나 그 옆에 딱 작은 크기라도 상관없으니까 2개, 3개 배치하면 공기가 빠르게 흡입하면서 이 통로를 흡입하는 이 통로를 지나게 되면 공기가 이게 선풍기 원리거든요. 차가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쿨링팬을 옆에 쌍으로 트윈으로 그냥 배치해 놓을 수도 있고, 3개 배치했을 때 그건 뭐 슈퍼컴퓨터 같은 데는 좀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회전축에 여러 개의 쿨링팬을 둘 수도 있다. 환풍기 같은 데 했다가는 그렇게 공기가 빠져서 죽사오니 그걸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선풍기 같은 데도 이렇게 2개 정도는 상관없겠죠. 2개 정도면 공기가 빨아들이면서 사람에게 큰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서도 시원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2개 정도. 그 다음에 드론 같은 데도 이렇게 쭉 배치할 때 서로 이렇게 회전 날개가 서로 똑같을 수도 있지만 서로 크기가 틀리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쪽은 이렇게 이쪽은 뭐 4군데는 크기가 틀리고 안에는 또 조그만 것이 또 있는 거예요. 조그만 프로펠러가 있어서 같이 덩달아서 양력을 일으켜준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옆에다 달아놓으면 추력을 일으켜준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방식을 사용하셨을 때 제 방식을 사용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어디다 사용되는지, 다중 프로펠러는 진공청소기 같은데 이게 하나의 회전축에 상향 사용될 수 있다. 진공청소기에도 이 방식을 이렇게 선택하시면 굉장히 강한 흡입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양수기에도 이 동원, 양수기 방식에도 이것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여튼 냉장고 안에도 이런 프로펠러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 있는 응축기에도 이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한 개지만은 프로펠러가 두 개, 세 개, 프로펠러 크기가 틀릴 수도 있죠. 틀리게 해서 두 개, 세 개를, 공간을 너무 차지하면 좀 프로펠러 크기를 작게 해서 하나의 회전축에 돌려주면 강한 흡입이 일어나는 거니까요. 강하게 팬이 돌아가면 공기가 빠르게 돌아가고, 공기가 빠르게 돌아가면 온도는 낮춰집니다. 온도는 낮춰지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응축기나 어떤 송풍팬 이런 데도 강한 송풍이 필요하다 그러시면 그렇죠. 농산물 같은 데 차갑게 한다든지 더 비닐하우스 시킨다든지 산업용 선풍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하셨을 때 서로 프로펠러 크기를 틀리게 해서 배치해라. 그러면 크게 똑같이 해도 상관없고요. 그러면 보다 강한 거기 회전력이 일어남으로써 공기가 빠르게 유속을 지남으로써 온도는 낮아진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방식을 사용하시는 것이라는 걸 말씀입니다. 환풍기는 좀 위험해요. 공기를 빨리 빨아들여 버리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사용해서 지하 통로, 적기지 땅굴이다. 아니면 적의 지하기이다. 그럼 이런 프로펠러, 다중 프로펠러 가지고 공기 빨아들여 버리면 진공 상태가 되고, 거기다 질소 넣어버리면 다 죽어버리죠. 수산소를 넣고 태워도 되고, 이런 식으로 군사적으로 사용할 때는 그 방식이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압축 공기 내뿜을 때도 이런 다중 프로펠러를 가지고 강하게 빨아들입니다. 압축 공기, 이제 외부로부터 공기에 유입되는 통로를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로 두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일반 선풍기다 그러면 한 군데서 바람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좀 복잡하지만 양옆에서 더 들어오면 어때요? 두 군데서 더 공기가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그럼 공기가 빨리 빨아들여질 거니.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것이 약간 그렇죠. 소비자의 공기를 빨리 빨아들이면 거기가 진공 상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2개 정도면 상관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기를 빨아들이는 통로가 있으면은 거기서 강하게 흡입이 된다는, 강하게 선풍기가 돌아가게 됩니다. 양수기도 아마 그런 방식으로 해서 하시면은 훨씬 더 양수기 같은 것도 그렇고요. 양수기 같은 거지, 이게 회전축에 여러 개의 프로펠러면 양수기 들어오는 구멍이 지금 한 개잖아요. 이게 호수 딱 대가지고, 그럼 2개로 호수를 대가지고 물을 강하게 빨아들일 수 없을까요? 그렇죠. 압력이 그만큼 강하게 형성될 수 있어. 흡입력이 좋으면 2개로도 상관없어. 이런 중에 한꺼번에 2개를 관을 가지고 물을 빨아들인 양수기 구조, 이런 것도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3개는 어떻습니까? 흡입할 수만 있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방식의 양수기도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